자, 오늘 72쪽 기압. 자, 오늘 조금 빨리 할 테니까 그러면 집중해서 보세요. 자, 기압은 공기의 압력이에요. 공기의 압력. 근데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듯이 기체들이 입자가 있을 때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전부 다 움직이지. 그러면 이 기체가 움직이다가 뭐 벽이 있으면 벽을 치는 압력이 기압이거든. 그러면 기압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 다시 얘기할게요. 공기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체 입자들이 벽을 칠 때 기압이 발생을 해요. 그럼 기압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방향. 기체들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요 지금 사진과 같이 컵에 물을 넣어두고 밑에 종이를 깐 다음에 거꾸로 엎었는데도 물이 쏟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 밑에 눈에 안 보이지만 기체 입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입자들이 어떻게 할까? 벽을 막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막 치고 있으니까 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고 기압의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옛날에 마스크 안 써도 되겠다. 자, 옛날에 이제 기압을 측정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거 벌써 학교에서 배웠지? 아니요. 아직 진도 안 나왔어? 오늘 딱 나가다가 끊겼어요. 그럼 시험범위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직 줄어든다는 얘기는 없고? 옛날에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과학자가 기압을 측정을 했어요. 어떻게 측정했냐면 이렇게 수조를 준비해가지고 수조에다가 수은을 넣어뒀어요. 수은 혹시 원소기호 알고 있나? 수은이 Hg. 그래서 2학년 때 이 벽에 있는 것이 원소기호도 막 외웠잖아, 그치? 수은은 Hg예요. 그리고 이 긴 유리관에다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세워두고 긴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거꾸로 엎은 거야. 이렇게 긴 유리관을 거꾸로 엎게 되면은 요 안에 있던 수은이 어떻게 될까? 수은 무게, 중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내려오는데 다 내려오지 않고 얘가 76cm에서 얘가 딱 멈추더래요. 왜 멈출까? 이제 토리첼리가 생각을 해본 거지. 그럼 안에는 수은이 있기 때문에 수은의 무게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은의 무게만 있으면 수은이 전부 다 내려가야 되거든. 그런데 바깥쪽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기압이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에 보면은 지구 겉에 공기, 대기가 있잖아요. 이 대기가 이 땅을 누르고 있단 말이야. 요거를 이제 공기 압력이니까 기압인데 대기가 누른다 해서 대기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이런 압력이 작용해서 즉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대기압이 더 세면 이 수은은 이렇게 밀려 올라가요. 그리고 수은의 무게가 더 세면 얘는 내려오겠죠. 근데 얘가 76cm에서 멈췄다는 얘기는 이 대기압하고 수은의 무게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라는 거죠. 즉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하고 안쪽에서 뭐 무게, 압력이 같으니까 얘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니?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 보통 평지에서 요 대기압이 몇 기압이냐면은 1기압이거든요. 1기압. 우리가 사는 평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1기압으로 잡은 거야. 근데 바깥에서 누르는 대기압하고 안쪽의 수은의 무게가 같아요. 같아서 여기에서 멈춘 거죠. 그치? 그러면 바깥에서 작용하는 대기압이 1기압이고 수은 76cm의 무게하고 똑같은 거예요. 1기압이. 76cm 수은이 Hg. 원소기요.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을 76cm Hg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다시 바깥에서 작용하는 대기압과 안쪽에서 작용하는 수은의 무게가 같다. 같기 때문에 멈춘다. 대기압과 수은의 무게가 같다.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의 대기압은 1기압. 그런데 1기압하고 수은 76cm 높이하고 같다. 그래서 1기압을 76cm Hg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얘를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1cm가 몇 밀리미터지? 10이죠. 그러면 밀리미터로 바꾸면 얼마일까? 760이죠. 이것도 1기압이. 그리고 이런 똑같은 실험을 만약에 물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수조에도 물을 넣고 이 유리관에도 물을 넣었어. 근데 유리관이 굉장히 긴 게 필요해요. 그래서 유리관을 거꾸로 엎으면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10m 높이에서 멈춰요. 많이 틀리긴 했는데 딱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 10m 높이에서 멈춰. 그럼 물이 10m에서 멈춘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작용하는 대기압하고 물 10m의 무게가 같다. 그래서 1기압을 물기둥 10m 높이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오늘 조금 빨리 갈 거니까 보강을 정규 수업을 빼고 잡아야지. 응? 8시 반까지 가야 된다고? 네. 어딘데 멀어? 네, 거기서 한 걸어서 7분 정도? 과학 때문에 할 게 많은데 지금. 아이고. 자, 그다음 보자. 과학에서 쓰는 기압 단위가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읽을 때 헥토파스칼 써줄게 처음이니까. 이런 단위가 있어. 근데 1기압을 헥토파스칼로 나타내면은 1013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수요일에 봐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공기 기권이 땅에서부터 몇 킬로미터까지라 그랬죠? 그치, 1000km. 그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대기압이에요. 그러면 공기가 1000km가 누르는 압력이 대기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기 기둥이 1000km가 누르는 게 1기압.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외워도 되고 뭐 이해할 거는 조금 이해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써 있을 거야. 1기압은 이렇게
물기둥, 그 다음에 공기기둥. 여기 전부 다 일기압이에요. 주의할 거는 헥토파스칼로 했을 때 1000이 아니야. 일기압이 1013이에요. 주의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둘 거는 토리첼리가 이렇게 수음 가지고서 기압을 측정했다라고 했는데 이걸로 그냥 바로 볼게요. 요 수음 기둥을 두꺼운 거를 사용하던 얇은 거를 사용하던 전부 다 76에서 멈춰요. 수음 기둥은 두꺼운 걸 사용하던 얇은 거 사용하던 바깥에서 작용하는 기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기 때문에 이게 두껍던 얇던 간에 무조건 76에서 멈춰요. 그리고 수음 기둥을 이렇게 기울여서 실험을 해도 76에서 멈춰요. 그래서 바깥에서 작용하는 대기압은 항상 같기 때문에 두꺼운 관이나 얇은 관이나 또는 기울여도 다 몇 cm에서 76에서 멈춥니다. 그거 기억하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지에서 기압이 1기압이에요.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가면 기압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은 산. 낮아지죠. 자. 그래서 요 밑에 요 그래프하고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높이가 달라지면 기압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높은 곳, 그러니까 지구 주위에 이렇게 대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산을 올라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보통 평지에서 공기가 누르는 기압이 1기압이에요.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압을 측정하면 올라간 만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 작아져요. 그럼 1기압보다 어떻게 돼? 낮아져. 낮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토리첼리 실험을 똑같이 했다고 해보자. 수은을 넣고 이렇게 수은 기둥을 준비해서 수은을 까져놓고 실험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평지에서는 1기압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1기압보다 어떻게 된다? 기압이 작아지죠. 그럼 이 수은이 내려올 때 수은의 높이가 76cm보다 더 높아질까 더 낮아질까? 낮아져. 외워도 되는데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는 이 기압이 1기압이 작용하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기압이 1기압보다 여기 작아져요. 그럼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으니까 이 안에 있던 수음이 어떻게 될까? 많이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76보다 낮아진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럼 거꾸로 더 낮은 곳에 공기가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사는 평지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땅을 깊숙하게 팠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작용하는 기압이 1기압인데 이렇게 깊은 곳은 공기가 더 많이 누르겠지. 그럼 기압이 어떻게 될까? 1기압보다 높아지는 거니 낮아지는 거니? 그치, 높아지죠. 여기서 만약에 토리첼리 실험을 똑같이 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평지에서 기압이 1기압인데 요 낮은 곳은 기압이 더 센 거지. 더 세면은 요 안에 수온이 어떻게 될까? 76보다 더 올라갈까 더 내려올까? 내려온다. 아까 이게 내려가지 않았어? 올라간다. 어? 올라가요. 생각을 해봐. 봐봐. 바깥에서 압력이 세. 기압이 세. 그럼 바깥에서 세게 누르니까 여기 있던 수온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겠죠.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이 작아지니까 수온이 막 빠져나와요. 그래서 76보다 낮아져. 그런데 낮은 곳에 가면은 기압이 더 세지니까 수온이 밀려서 올라가서 76보다 높아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는 선생님이 X축, Y축 잘 보시라고 했어요. Y축을 높이, X축을 기압이라고 했을 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어떻게 되지? 커질까 작아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작아지죠. 그럼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거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 반비례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 그래프 봐봐. 여기 낮은 곳은 Y축이 높이잖아. 여기가 낮은 곳이고 여기가 뭐야? 높은 곳이죠. 됐나요? 그럼 낮은 곳은 기압이 높아요. 근데 높은 곳은 기압이 낮아요. 이해됐나?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져요. 반비례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이해됐나? 그리고 요거는 X축이 공기 밀도고 Y가 높이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공기가 아래쪽이 많을까 위에가 많을까? 아래가 많죠. 중력 때문에. 그러면 높이가 낮은 쪽이 공기가 많고요. 그지? 그리고 높이가 높은 쪽은 공기가 적고. 이런 그래프인데 이게 더 잘 나와요. 어차피 비슷한 그래프야. 높이 올라갈수록 압력은 기압은 낮아진다. 그리고 공기 밀도도 낮아진다. 그래프 볼 수 있겠어? 네. 다른 학원 또 가야 되니까 문제는 그럼 숙제로 해볼까? 숙제로 하고 채점까지 하고 모르는 거 책에서 가져오세요. 그 뒤로 넘어갑시다. 또 앞에 거 일단은 다 까먹은 거 아니야? 복습해야 돼. 네. 이제 시험 별로 안 남았으니까 그 문제 나눠준 거 자꾸 풀면서 모르는 거 묻고. 혹시 내용 많이 기억 안 나면 이렇게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하라 그랬어? 네. 자, 그 다음에 시험 열심히 해서 잘 보고 그리고 재밌게 또 놀면 되지. 시험 잘 보고 기쁜 마음으로 노는 게 더 좋겠지, 그치? 네. 시험 못 보고 응? 막 저기 기분 안 좋아서 노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74쪽 바람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도 바람이 좀 많이 불던데 바람이 이제 공기가 흘러가는 거죠.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람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 공기들은 이동이 나거든. 고기압은 기압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 저기압은 낮은 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어요. 여기가 땅
지표면이라고 할 때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땅을 눌러. 이 기압이라는 거는 땅에서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럼 공기가 내려와서 땅을 누르는 여기는 기압이 높은 것과 낮은 것? 높은 거죠. 공기가 세게 누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내려오는 거를 하강기류라. 하강이 내려간다는 얘기지. 하강. 공기의 흐름.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곳은 기압이 높아져요. 고기. 그럼 거꾸로. 공기가 이렇게 떠요. 뜨는 거를 상승기류라고 해요. 그럼 공기가 뜨니까 땅을 눌러야 안 눌러요? 안 누르니까 땅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지. 그럼 여기가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해서 땅을 누르는 데가 고기압.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땅을 누르지 않는 데가 저기압. 그럼 생각해보자. 하늘에 공기가 내려와서 땅에 부딪혔어. 그리고 공기가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지. 퍼져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있는 쪽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여기 북쪽에 중간 정도에 우리나라 있어요. 알고 있니? 이 위에를 뭐라 그래? 북방부라 그러고 밑에는 남방부라 그래. 그러니까 북쪽에 반쪽부, 남쪽에 반쪽부. 됐니? 우리나라는 북방부에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남쪽은 알 필요가 없어요. 이 남쪽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한번 배우긴 하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북쪽만 아시면 돼요. 자, 근데 북쪽은 공기가 내려와서 땅에 땅 부딪히면은 양쪽으로 퍼져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이게 시계 방향이니 반시계 방향이니? 시계 방향으로 퍼져. 시계. 그럼 저기압은 공기가 들어와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들어올 때 이렇게. 이거는 시계야 반시계야? 그렇지.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와서 올라가요. 이게 왜 공기가 이렇게 휘어나가고 휘어 들어오냐면은 지구가 자전해서 그래요. 자전이 뭐지?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잖아. 지구가 움직이다 보니까 공기가 이렇게 휘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외우셔야 되고 혹시 헷갈리면은 오른손으로 왼손 말고 오른손으로 고기압은 공기가 내려와서 누르겠지, 그치? 요건 됐죠. 고기압, 그럼 이렇게 시계. 내려와서 시계. 그럼 저기압은 땅을 누르지 않으니까 저기압이겠지. 그럼 뜨겠죠. 뜨는데 반시계로 모여들어서 뜬다. 헷갈리네. 내려와서 시계 나가고 반시계로 들어와서 뜬다. 오른손. 왼손 하면 다 거꾸로 되거든. 그 우리는 땅에서 사니까 땅에서는 이제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냐? 고기압에서 나오죠. 그리고 저기압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공기는 고에서 저로 이렇게 항상 이동해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그럼 이런 공기의 흐름을 뭐라 그래? 바람. 그래서 땅에서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됐죠? 그리고 날씨 상태까지 한번 보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공기가 뜰 때 구름 생김이 가라앉을 때 구름 생김. 그치, 뜰 때 생겼죠. 공기가 뜨면은 그 순서 기억나?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까지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되죠. 그래서 저기압 지대가 공기가 뜨기 때문에 구름이 끼고 날씨가 흐려요. 그리고 고기압은 가라앉죠. 그리고 여기는 구름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날씨가 맑아요.
그래서 뉴스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뉴스 맨 끝에 이제 일기예보 같은 거 하잖아. 그 예쁜 언니가 나와서 막 일기예보 얘기해 주잖아. 내일은 뭐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리거나 뭐 비가 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기압 시대는 일반적으로 날씨가 맑고요. 저기압은 구름이 끼고 날씨가 흐려요. 비가 올 수도 있고. 됐어? 너 빠르니? 근데 이해는 하고 있지? 네. 그래서 필기한 거 다시 한번 보고 책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요거 많이 틀리는데 고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해요. 기준이 없어. 시험에 만약에 1기압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 고기압이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틀린 거야. 기준이 없어. 그냥 요 지역이 요 옆에 지역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그럼 요 지역이 옆에 지역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1기압보다 높다, 1기압보다 낮다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이 아니야.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요 말은 맞나 틀리나 보자. 기압 단위 중에 아까 헥토파스칼이 있었어. 1000헥토파스칼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맞아, 틀려? 틀려요. 기준이 없어요. 1기압이 몇 헥토파스칼? 1013이야. 그것도 기억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바람이라는 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 즉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기압이 차이가 있으면 공기는 흘러가겠지. 그러면 기압 차이가 클수록 그러니까 여기가 기압 차이가 크면 바람이 셀까 약할까? 그렇지, 바람이 셀까. 잘하고 있어. 처음 배우는 건데. 그래서 바람은 기압이 차이가 생기면 바람이 부는 거고, 그럼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은 세게 부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해류풍하고 계절풍이 있는데 많이 졸려? 쉬는 시간 주면 또 못하는데 한 3분만 머리 식히고 할까? 그래, 딱 3분이야. 자, 거기 밑에 볼게요. 해류풍하고 계절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뭔지 보자. 조금 어렵지만 외우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세요. 해류풍은 두 가지가 섞인 말인데 해풍하고 육풍이 섞인 말이에요. 사회 같은 데서 이거 동서남북 이거 배운 적 있니? 사자로? 동서남북? 이거 과학에서도 나와. 여기 그림 안 나오나? 이렇게 사자로 표시가 돼 있을 때 동서남북이에요. 방향이 동서남북. 그럼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해보자.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이거는 동풍이니까 서풍이니까. 바람은 어디서 시작돼서 오는지가 바람의 방향이에요. 지금 동쪽에서 오고 있죠. 그래서 이건 동풍이에요. 이게 서쪽으로 간다고 서풍이 아니야.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건 무슨 풍이야? 그냥 바람? 아니 방향이 남쪽하고 북쪽을 먼저 읽어주거든. 그럼 이게 북서쪽에서 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북서풍이야. 북서풍.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 동을 먼저, 북남을 먼저 읽는다. 그럼 동쪽에서 오고 있지. 그래서 북동풍.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 동남지? 아니, 북하고 남을 먼저 읽는다. 남동풍.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남서풍. 그래, 남서쪽에서 오니까 남서풍. 그래서 주의할 거는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오는지가 바람의 방향이야.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건 뭐야? 남풍. 그렇지, 남풍이 되는 거지. 그럼 해풍은? 해풍은 뭐냐면은 이렇게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을 때 해자가 한자로 바다 해자예요. 그럼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야, 육지에서 불어오는 거야? 그렇지. 바람은 어디서 시작돼서 오는지가 바람의 방향이야. 이게 해풍이에요. 그럼 육풍은? 여기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을 때 육지하거든.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육지에서 불어오고 여기 육풍. 그래서 해육풍은 해풍하고 육풍을 같이 섞어놓은 말인데 요 그림과 같이 바닷가에서 바닷가 해안가에서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낮과 밤에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낮에는 해풍이 불고요. 밤에는 육풍이 불어요. 그래갖고 저기 뭐 올 여름에 뭐 해수욕장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태연이가 그래서 해수욕장을 갔어. 그럼 낮에 이제 수영을 하려고 바닷가에서 막 수영하면서 놀아. 그럼 바람이 바다 쪽에서 막 불어. 한번 느껴봐, 나중에 가서. 그리고 이제 밤이 됐어. 이제 저녁 먹고 불꽃놀이 하러 바닷가에 왔어. 그러면 바람이 또 이렇게 불어. 그래서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데 이걸 뭐라 그래? 해주풍. 근데 바람이 왜 이렇게 부냐면 바다는 물로 돼 있어요. 육지는 흙, 모래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비열이라고 혹시 기억나요? 모르겠죠. 그럼 요걸 알아도 물보다는 모래가 온도가 잘 변해요. 육지는 모래로 되어 있고 바다는 뭘로 되어 있어? 물로 되어 있어. 근데 누가 온도가 잘 변한다고? 모래. 그러니까 낮에 햇빛이 이렇게 막 내려져요. 그럼 육지도 따뜻해질 거고 바닷물도 따뜻해지겠지. 근데 누가 온도가 잘 변해? 모래. 그럼 어디가 온도가 먼저 올라갈까? 그렇지. 얘가 온도가 잘 변해. 그래서 낮에 햇빛이 비치면 모래가 먼저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름철에 바닷가 해수욕장 가보면은 신발 신어야지 안 신고 이렇게 모래사장 걸어다니면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모래가 온도가 먼저 뜨거워져요. 그럼 바닷물은 모래보다는 온도가 어때? 낮아요. 그럼 따뜻한 공기는 뜨니 가라니? 뜨죠. 그럼 여기 공기는 떠요. 그러면 뜨니까 땅을 누르지 않죠. 그럼 고기압일까 저기압일까? 고기요? 어? 저기요? 저기압이죠. 기압은 항상 땅에서 따지는 거야. 공기가 뜨니까 땅을 누르지 않으니까 저기압이죠. 그럼 온도가 낮은 공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가라앉죠. 그럼 요거는 땅을 누르니까 여기는 뭐가 될까? 고기압.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람은 고기압에서 어디로 간다? 저기압. 이렇게 간다. 하늘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 근데 우리는 하늘에 떠서 살진 않잖아. 그래서 땅에서 부는 바람이 중요해. 다시 볼게요. 낮에는 모래, 육지가 온도가 먼저 뜨거워져요. 그럼 뜨거운 공기는 뜰 거고 저기야. 그럼 여기는 육지보다는 차갑겠죠? 가라앉아요. 고기야. 그럼 바람은 이렇게 붑니다. 해프. 그럼 밤에는 태양이 져요. 그럼 육지도 차가워질 거고 바다도 차가워지겠지. 근데 누가 온도가 잘 변해? 모래. 그럼 누가 더 차가워질까? 그렇지. 온도가 잘 변한다는 거는 먼저 뜨거워지고 먼저 차가워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육지가 먼저 차가워져. 그럼 바닷물은 육지보다는 온도가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돼? 내려오죠. 그럼 고기압, 저기압? 고기요. 고기압. 땅을 누르잖아 지금.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뜨죠. 네. 고기압, 저기압? 저기압. 하늘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지만 땅에서는 어떻게 돼? 내려와서 일로 가는 거야. 육지에서 불어오니까 무슨 풍? 육풍.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부는데 이게 원리야. 핵심은 육지, 모래가 먼저 뜨거워지고 먼저 차가워지고. 이해됐어?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써있어요. 우리 이해 잘하는 거야. 이거 애들 되게 어려워해. 그 다음에 이제 해류풍이라고 있어요. 하고 보니까 약간 땀 냄새 나지? 아니요. 들어올 때 안 났어?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학생들이 이제 남학생들이 또 땀 흘리고 그러다 보면 막 땀 냄새가 나가지고. 자, 계절풍. 자, 계절풍은 잘 봐. 계절에 따라서 부는 바람. 이거는 뭐냐면 대륙하고 해양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옆에 이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대륙이죠. 그다음 여기가 태평양 바다. 일본은 뭐 섬이니까. 그럼 대륙하고 바다에서 여름하고 겨울에 부는 바람이 또 바뀌어. 그래서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1년 동안에 여름과 겨울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요거를 계절풍이라고 해요. 원리는 아까 처음에 그 해류풍하고 똑같아. 자, 봐봐. 여름이 있어요. 그다음에 겨울이 있어요. 여름이 아까 처음에 해류풍에서 배운 낮이라고 생각하면 돼. 낮은 덥잖아, 그치? 여름. 그 다음에 겨울을 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지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쪽이 대륙이에요. 이쪽에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마음에 안 드니까 생략할게요. 여기 바다예요. 자, 아까 전에 대륙 육지는 모래로 돼 있다 그랬지. 모래가 물보다 온도가 어떻다 그랬지? 온도가 잘 돼. 여름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낮. 그러면 여름에 뜨거워져. 그러면 모래하고 물 중에 누가 먼저 뜨거워져? 그렇지, 모래가 먼저 뜨거워져. 그래서 대륙이 온도가 높아요. 먼저 뜨거워져서. 물은 온도가 낮아요. 그럼 원리 똑같아. 온도 높은 거는 뜨죠. 그럼 고기압, 저기압. 저기요. 그렇지. 공기가 누르니까 공기가 상승하니까 땅을 안 누르잖아. 그럼 기압이 낮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가라앉죠, 무거워서. 그럼 고기압, 저기압. 고기.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 쪽이 고기압이 되고 육지 쪽이 대륙 쪽이 저기압이 돼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고에서. 여기는 뜨고 가라앉고 바람이 이렇게. 이해됐나? 네. 그러면 지도는 동서남북이에요. 지도는 그렇게 항상 표시해줘요. 동서남북.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쪽이 동해안, 이쪽이 서해안, 이쪽이 남해안, 이쪽이 북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바람이 무슨 풍일까? 동서남북으로 하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무슨 풍? 그렇지, 남동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 분다 이렇게 해요. 여름철의 특징은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뭐가 있어? 저기압이죠.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 그래서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남동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남동 계절풍,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 이런 기압 배치. 그리고 여름에 뭐 다른 특징점도 알죠. 덥죠. 무더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도 더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요. 선생님 적어주는 거 다 알아야 돼? 그럼 이제 겨울. 자, 우리나라 있어요. 여기가 대륙, 여기가 바다 해안. 겨울은 추워요. 밤 생각하면 돼. 그럼 대륙도 차가워지고 바다도 차가워져. 근데 누가 온도가 잘 변해? 대륙. 모래가 잘 변하지. 그럼 누가 더 차가워질까? 그렇지. 얘가 그러니까 먼저 뜨거워지고 먼저 차가워지는 거야. 그 온도가 낮고 바다 쪽이 육지보다는 온도가 어때? 높은 거야. 그럼 차가운 공기는 가라앉고 따뜻한 건 뜨니까. 이게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고기압이죠. 땅을 누르니까, 그렇지? 응. 선생님이 들렸다. 여기는 뜨니까 뭐야? 저기요. 저기. 그럼 바람은 이렇게 불어. 고에서 저, 땅에서. 물론 하늘에서는 이렇게 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게 무슨 풍일까? 그렇지.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북서풍이죠. 이거는 남동풍이에요.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 불어요. 그리고 기압 배치는 북쪽에 고기압이고 남쪽에 저기압이지. 그럼 얘랑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요.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
여름은 남고 북적, 겨울은 서고 동적. 그리고 겨울의 특징점은 추워요. 한파. 사망사원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요게 대표적인 겨울철 날씨거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그래서 겨울에 보면은 며칠은 되게 추워. 그리고 또 며칠은 날씨가 좀 풀려. 이런 거 막 반복을 해. 사만사원이 나오는 이거 겨울철의 날씨예요. 됐지? 알아주세요. 이거. 자, 마지막으로 거기 뒷장에 보면 실험이 나오거든. 그거까지만 빨리 하고 가자. 이거는 다 배워서 자, 보자. 1분이면 될 것 같다. 자, 실험을 하는 건데 따뜻한 물하고 얼음물을 준비했대.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 향연기를 이렇게 피워놨대. 따뜻한 물은 따뜻하니까 이 위에 있는 공기도 어떨까? 따뜻하겠지. 그럼 뜨니 가라니? 뜨죠. 그럼 고기압 저기압? 저기압이죠. 그치? 그럼 얼음물 여기 있는 공기는 차갑겠죠. 가라앉겠죠. 고기압. 그러면 가라앉고 뜨고 고기압 저기압이잖아요. 공기는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여기 향연기를 피워두면은 향연기가 이쪽으로 막 간다는 얘기죠. 따뜻한 거 뜨고 차가운 거 가라앉고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해요. 그래서 향연기 실제로 실험하면 이렇게 가. 제목이 뭐라고? 바람의 발생은 바람이 왜 발생해? 기압 차이. 그치, 기압 차이 때. 그리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항상 가죠. 그걸 실험다. 이 밑에 비슷한 실험이 하나 더 있거든. 물이 있고 모래가 있어요. 아까 저거 육지하고 바다. 똑같이 적외선등이 뭐냐면 적외선은 열이 나오는 등이에요. 열. 그럼 똑같이 열을 보내주면 누가 먼저 뜨거워지냐? 그치. 얘가 먼저 뜨거워지니까 뜨겠죠. 저기. 그다음 물은 얘보다는 차가우니까 가라앉겠죠. 고기야. 그럼 고에서 저 이렇게 반응을. 그래서 향연기가 일로 가요. 이해됐지? 뭘 덮어 있지? 그 뒤에 이제 이거 좀 풀어 오세요. 근데 저기 뭐야?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 모토 먼저 풀고. 그 다 풀었으면 이제 선생님 나눠준 프린터도 좀 풀고. 그렇지? 그래 고생했어요.